수익을 내려면 주가가 빠지길 기다려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단타든 스윙이든 장기 투자든 사람마다 각각 투자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저는 모든 투자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타와 스윙 투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가가 빠지길 기다려라. 당연히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그날 장이 시작하고선 제발 주가가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장 시작 전부터 이 종목은 어디까지 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선 그 예상 범위에서 매수를 미리 넣어 놓거나 아니면 빠졌을 때 이 호가 잔량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주가가 빠지면 안 되겠고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말하는 눌림목 매매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주가가 장 초반에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 반등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주식의 방향이 뚜렷하게 결정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잠깐 눌림목을 주는 현상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쉬지 않고 오른다면은 아쉽게 놓아주던가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자신이 원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추격 매수를 하는 건 권하진 않습니다. 이미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고 거래량이 분봉상 터진 상태에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중에는 언제 급등할지 모릅니다. 장 초반에 급등을 할 수도 있고 장중에 이렇게 오후장이 돼서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고 주포 마음에 달렸습니다. 언제 급등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미 오르고 있는 상태, 거래량이 다 오른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고점에 물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크게 터졌는데 분명히 누군가는 크게 물렸을 것이고 큰 손실이 났을 겁니다. 이런 추격 매수를 할 때도 매수하기 직전에 주가가 제발 빠져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상황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후장 돼서 갑자기 거래량이 올라오는 종목들, 갑자기 터져서 이 거래량이 유지되는 종목들, 거래량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내릴 때까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언제까지 내리는지 이거를 지켜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가가 내리는지 지켜봤다가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지 않고선 다시 양봉으로 올라올 때 좀 잠잠해지고 시간을 두고선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놓은 건 없지만 한 10분, 20분을 두면서 그 시간 동안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특정한 가격에서 계속적으로 방어를 해주고 거래량이 꾸준하게 늘고 있으면 그때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한 템포 쉬어가는 타이밍을 그 타이밍에 확실하게 주가를 받쳐준다고 생각이 들 때 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주가가 왜 빠져야 될까? 이 주가가 빠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하게 주식을 싸게 사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 주식의 힘이 살아있나 죽었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종목은 주가가 빠졌다가도 이런 아래 꼬리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꼬리가 선명하게 달려서 아래 꼬리를 딛고선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래 꼬리가 안 달릴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9일째지도 좀 기대를 했지만 아래 꼬리도 없이 그냥 지지도 없이 바로 무너졌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게 바로 이런 아래 꼬리. 아래 꼬리가 너무 길게 달리는 것보다 너무 길게 달리는 것은 황금선 밑에서 내려간 상태에서 길게 달렸을 때 그때는 매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하는 도중에 아래 꼬리가 너무 크게 달린다면 그 변동성에 못 이겨서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차트가 이 YBM넷이라는 차트처럼 아래 꼬리가 적당하게 달린 거, 저가가 5%, 7%까지 갔지만 차트 모양으로는 정말 살아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이 아래 꼬리가 적당하게 달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장중에 5% 이상
털어내는 종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거래량 깡패 종목들을 보면 아무리 많이 빼더라도 3, 4% 빼지 5% 이상 빠졌다가 다시 5% 이상 밀어버리는 것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안 했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보고 이 종가 기준으로 7%까지 빠진 게 이렇게 크게 반등을 했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 종목을 뭐 다음날 시초가나 다음날 시초가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그때 진입을 하는 게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은 주식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좋고, 여기서 주가가 빠졌다가 바로 반등할 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이 아래꼬리 매매, 뭐 바닥 매수 기법이 있는데 이 대형주 위주로 노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바닥만 골라가지고 바닥에서 아래꼬리가 확실하게 잡혔을 때, 황금선 밑에 바닥에서 확실히 지지를 느꼈을 때 그때 진입을 해서 빠르게 먹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방법도 상당히 매매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주가가 빠진 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가가 어떤 종목이든 빠진 뒤에 일단 제가 말하는 기준은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입니다.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만 나오면 그 뒤로 어떻게 대응을 하던 간에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 이 주식시장은 교과서가 아닌 수많은 대응 방법과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매매 방법만 정해놓고 매매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주가가 빠진 뒤 바로 진입을 하거나 빠진 뒤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때 진입을 하거나 시초가 혹은 당일 고점을 강하게 회복할 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당일 시초가나 고점을 일부러 회복시킨 뒤에 그 뒤에 힘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회복을 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규 진입자나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가 빠지기를 기다리는 게 가장 좋고 그 빠진 뒤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눌림목 매매를 한 종목이 써니전자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빠지길 기다리는 이유가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당연히 거래량 실린 장대양봉 이 두 개의 봉만 없다면 이것만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다음 날에 거래량 실린 장대양봉이라고 무조건 시초가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시초가에 살 필요가 없고 이 종목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거래량 터진 장대양봉 그리고 이 써니전자를 보시면 이때 거래량이 터진 시점이 오후장입니다. 오후장부터 거래량이 거의 200만 주 3분당 200만 주가 나올 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렇다면은 당연히 그 다음날 시초가에 거래량이 몰리면서 변동성이 위아래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출렁일 수밖에 없고 위아래로 강하게 변동성을 줄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시초가에 그리고 장 초반에 무조건 변동성이 일어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써니전자가 정치 테마주이지만 정치 테마주를 빼고선 그냥 장 초반에 매매할 목적으로 진입을 한다면 분명히 그 변동성이 생기고 그 변동성이 생기는 가장 유리한 시점인 주가가 빠지는 시점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가가 실제로도 3.7%까지 빠졌습니다. 시초가가 0.5% 시작해서 그럼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4%까지 아주 적당한 눌림목을 주었고 정말 괜찮은 눌림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매수 기회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점에서 8%까지 12%를 쉬지 않고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모양은 거저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종목의 패턴을 알아두신다면 나중에 진짜 수익이 수월하게 날 수 있습니다. 정말 거저주는 종목이고 그냥 공짜로 주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대응을 하신다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이때 거래량이 터지고 장 초반에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뭐 장 초반에 거래량도 없고 계속 눌리고 이런 모양이라면
일단 저점을 한번 찍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점을 이때 마이너스 3.7%까지 찍었죠. 찍은 다음에 여기서 뭐 단 1%라도 반등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몰리면은 무조건 내려갔다가 무조건입니다. 이거 주식시장에서 100%는 없지만 내렸다가 무조건은 1, 2% 정도는 반등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종목이든 간에 장 초반에 내리면은 여기서 지지해주는 순간이 있는데 그 지지해주는 순간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지를 한 다음에 여기서 1%라도 1% 올랐다가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개, 두 개 호가로 올랐다가 바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눌림목에서 매수를 했다면 일단 지지가 걸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뭐 바로 손절을 한다면 1, 2% 잡고선 빠르게 손절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지지가 걸릴 때까지 기다리고 뭐 지지가 여기서 걸렸으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한 개, 두 개 호가 오르고선 다시 무너지거나 아니면 1% 올랐다가 무너지거나 2% 올랐다가 무너지거나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릅니다. 그 탄력이 끊길 때까지는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탄력이 끊기고 매수세가 좀 둔화되고 위로 매물이 좀 거래량에 비해서 소화시키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든 매물이 쌓여 있다 싶을 때는 그때는 발을 빼고선 이 저점 있죠. 여기서 얼마까지 반등하든 간에 여기서 다시 이 아래 꼬리 저점을 깨면은 여기를 손절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고 좀 더 눈치 있으신 분들은 이 아래 꼬리가 3,835원이라고 치면은 이 3,835원이 되기 직전인 뭐 50원이나 3,850원이나 60원이나 이전에 빨리 눈치를 채고 팔아 치우신다면 그나마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저점을 깨는 순간은 계단식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하더라도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거래량이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또다시 저점을 깬다면 손절을 했다가 다시 시초가까지 올라올 때 아니면 내가 손절한 가격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 아래 꼬리 부분을 확실하게 지켜줄 때 그때 생각을 하고선 재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주가가 그 다음날 빠지기를 기다리셔야 되고 빠졌다가 반등하는 순간은 거의 높은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이 눌림목 매매에서 잘 이해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이 매매에서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을 찾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직장인이나 바쁘신 분들은 장 끝나고선 잠깐 한 1분도 안 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1분도 안 되게 뭐 어떤 종목이 거래량이 많이 올라왔나,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인가, 거래대금 거래량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상한가 종목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갔냐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시고 이 종목에서 뭐 거래량이 꾸준하게 나왔다 아니면은 뭐 고점을 뚫어줬다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신 뒤에 분류를 해 놓으시고 똑같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주가가 빠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상한가 간 종목은 이게 옥석 가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상한가 간 종목은 웬만하면 그냥 참고만 하시고 상한가 가지 않을 정도로 이런 양봉이 떴을 때 이런 경우에만 참고를 하시고 이런 종목들은 업종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뭐 제 기준에서는 대북주만 아니면 됩니다. 저는 대북주를 별로 안 좋아해서 대북주만 아니면 되고 이런 종목들은 주기적으로 뜨기 때문에 제가 매번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이런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